황기찬, 당신이 죽인 김도혜 씨의 마지막 목소리야. 똑똑히 들어봐. 차가운 분노가 서린 강재인의 목소리가 YL그룹의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은 방금 전까지 유지하던 여유만만한 미소를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강재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애절한 목소리는 그의 가장 깊은 죄악을 끄집어내는 저승사자의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이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황기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도록 내버려둔 김도희의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난 모르는 일이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태어난 척 허세를 부렸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의 공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김도혜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그날 밤의 증거지. 당신의 파멸을 알리는 서곡이야, 황기찬. 황기찬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깟 녹음 파일 하나 가지고 감히 검찰이 날 수사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그런 건 증거도 될 수 없어.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인해 점점 더 커졌지만 그 속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버텨보려 했지만 강재인의 다음 한 수는 그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당신이 모르는 일이겠네. 강재인이 비웃음과 함께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황기찬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위에 적힌 글자를 본 황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기찬과 아들 지호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이건 조작이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떨리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모든 악행을 정당화했던 유일한 존재, 아들 지호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무너져가는 황기찬을 향해 동정심이라고는 한치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천천히 하지만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날 아직도 몰라. 뻔히 들킬 조작 따위를 내가 할 사람으로 보여. 지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당신의 아내 강세리가 신분을 위조한 캐서린이라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강세리한테 완벽하게 속은 거야. 강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황기찬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모습은 더없이 처참했습니다. 아무리 욕망에 눈이 먼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황기찬이었습니다. 이미 강세리 때문에 아들 은호를 잃었지만 남은 아들 지호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내해왔던 그였습니다. 은호도 강세리 때문에 죽었는데 지호 하나만 보고 그런 강세리를 용서해 준 거였는데 황기찬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고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호에 대한 사랑, 강세리에 대한 용서, YL 그룹에 대한 야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 태호라는 한 남자의 애타는 그리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세계적인 아트 딜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온 직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캐서린과도 헤어져 위탁 가정을 전전해야 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태호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아 동생 캐서린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위탁 가정을 떠난 후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캐서린이 H&K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한 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캐서린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표정의 강세리라는 여자였습니다. 캐서린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강세리의 말은 태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유일한 가족, 그 동생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마음이 차가운 거절의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다고 해도 내 동생 캐서린이 날 안 볼 이유가 없다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이에요. 캐서린은 자신을 버린 가족과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온다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버려졌다는 말에 태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캐서린이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태호는 한국의 YL 갤러리와의 협업 미팅 자리에서 6년 전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여자 강세리와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말입니다. 황기찬은 이번 협업의 그룹에 명운이 걸려 있었기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갤러리의 비전과 협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태호의 시선은 시종일관 강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세리 역시 태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황기찬만이 홀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협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호의 차가운 한마디에 황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아직 제안서도 제대로 검토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태호는 강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황기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강세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거대한 불쾌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강세리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파토나고 절망에 빠진 황기찬에게 기적처럼 태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기찬에게 내려진 동아줄이 아닌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호는 협업을 다시 논의하는 조건으로
황기찬의 집에 초대해달라는 다소 무례한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오직 강세리를 다시 대면하고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거물인 태호와 친분을 쌓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흔쾌히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지호입니다. 황기찬으로부터 그의 아들 지호를 소개받는 바로 그 순간 태호는 온몸에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여동생 캐서린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척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곧장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삼촌 마이너스 조카 관계, 즉 친족 관계로 판단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든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 바로 여동생 캐서린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의 신분을 도용하고 그녀의 아들까지 훔쳐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태호는 곧바로 DH홀딩스의 정호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미 강세리가 캐서린의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태호에게 귀띔해준 인물이 바로 정호성이었습니다. 정호성은 태호를 한적한 카페로 불렀고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피해자인 강재인과 그녀의 조력자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강재인 씨를 소개합니다. 정호성의 소개에 태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강재인을 찾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재인 씨 마침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전 태호리를 처음 뵙는데요. 의아해하는 강재인에게 태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강규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관리를 맡기신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찍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미국에서 우연히 만난 강규철 회장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그를 후원했으며 깊은 신뢰를 얻어 그의 비밀 계좌 관리를 맡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지만 이 계좌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재인 씨, 당신뿐입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전달해드리기 위해 강재인 씨를 찾아 한국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복수의 칼자루가 마침내 강재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호는 지호가 자신의 조카라는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공유했습니다. 강세리라는 공동의 적을 향한 강재인과 태호의 복수의 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YL 그룹 복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황기찬을 내려다보며 강재인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황기찬. 김도혜 씨 사건 담당 검사도 바뀌었다지. 당신 이제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과연 내가 가진 증거가 이것뿐일까? 자수해, 황기찬. 그게 당신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황기찬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를 지탱해온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이상,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황기찬은
자수를 결심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도희를 뺑소니로 친 것도 저입니다. 강세리와 짜고 YL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것도 제가 했습니다. 장인 어른이신 강규철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털어놓자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해방감마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세리를 유인하는 작전에도 동참했고 결국 강세리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강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 섞인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세리에 의해 미국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던 진짜 캐서린은 태호와 강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남매가 다시 만나는 순간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손을 잡고 온 지호를 본 캐서린은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엄마라고 믿었던 강세리가 가짜였고 눈앞에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사실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과 삼촌 태호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지호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내 엄마인 거죠? 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캐서린은 지호를 힘껏 끌어안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엄마가 이제 2번 다시는 너랑 헤어지지 않을게. 영원히 함께 있어 줄게. 차가운 복수와 뜨거운 눈물로 얼룩졌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YL 그룹을 정상화시키는데 힘썼고 태호는 되찾은 동생 캐서린과 조카 지호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과 강세리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은 마침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